안녕하세요. 조명도움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려 죄송하고요. 뭐 그동안 너무 바빠갖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찍는 것만큼 영상이 좀 길 거예요. 뭐냐 그러면 실내 조명 설계를 할 때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 이거 말고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서론 길어봐야 이제 또 건너뛰기 하실 거니까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실내 설계를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갖고 여기 그 조명 관련 상식 전문 정보 들어가시면 그 제가 여기 한국 조명 설계 표준 가이드라고 해갖고 이제 엑셀표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근래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이아웃 공유합니다 하면서 여기 그 실내 조명 제가 실내 설계할 때 이제 잡는 표준 레이어 뭐 이렇게 해갖고 드린 거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캐드 작업하는 것까지 해갖고 오늘 영상으로 짧게 최대한 요약해갖고 찍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 근래 이제 제가 제출했던 자료인데 그 카페에 올렸던 자료죠. 이제 건강검진센터 설계 반영 기준 해갖고 제가 이렇게 표를 쭉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역량인 거야. 뭐냐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그 뭐죠 조명 설계를 하기 위해 갖고는 뭐 기본 실이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내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남한테 어필을 하고 자료를 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엑셀표 보내 그 카페에다 올려놓은 거 다운 받으신 거 보면 여기에도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있는데 몇 개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현장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받았으니까 이쪽 그 지금 몇 줄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까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했냐 그러면 지금 뭐 칸수가 한 37칸, 38칸 정도, 한 40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로 해갖고 분리를 한 겁니다. 분리를 하고 중간에 뭐 여기에 이제 권장조도 부분, 권장조도는 뭐냐 그러면 이제 최소, 평균, 최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해갖고 이제 설계할 때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를 왜 이렇게 잡냐 그러면 뭐 설명하기 쉽게 이제 아파트 거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주등이 있고 보조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등을 켰을 때는 그 기본 평균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그 보조 조명을 같이 켰을 때는 그 맥시멈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떨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해갖고 뭐 거실에 뭐 독서등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실 사이즈에 따라 갖고 좀 틀려지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그 거실이지만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조도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갖고 이제 내가 할 그 실의 기본적인 면룩수를 만들겠다라는 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요런 그 근거 표준 해갖고 KS 조도나 뭐 유럽 EN 그 규정을 가지고 와갖고 요런 나만의 이제 설계를 할 때 만드는 요 표가 기본 조명 설계의 한 80% 이상을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 갖고 조명 설계자냐 아니면 그 중간에 이제 뭐 툴러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장 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도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장 유지알이라고 해갖고 있잖아요. 유지알 같은 경우는 그 직광에서 사람 눈으로 들어오는 그 눈부심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게 유지알이에요. 근데 요 근래 이제 뭐 공청회나 심의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다녔는데 그 심의위원분들 참 그래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이쪽 부분에 대한 걸 잘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그겁니다. 뭐 바닥에 광택 재질인데 왜 거기에 반사 부분에 대한 유지열은 계산을 안 했냐? 그 유지열 자체가 뭡니까? 직광에서 눈에 들어오는 그 뭐죠 눈부심의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1차적으로 해갖고 UGR이라는 게 이게 EN 유럽 규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구의 구조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까만 눈동자고 유럽 사람들은 이제 푸르스름한 눈동자인데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멋으로 그 선글라스를 끼지만 그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 아프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이제 모닥불에서 그 사람들은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책을 보려면 보겠지만 눈이 이제 되게 피로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럽 기준에 맞는 거를 우리 기준에다 갖다 대라. 뭐 솔직히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높으신 분들하고 싸워봐야 일만 커지기 때문에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권장 세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뭐 KS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행해서 가져온 거고, 세곤도 계획은 뭐 이제 주택으로 같은 경우 뭐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뭐 4천, 뭐 그다음에 방 같은 경우는 3천, 뭐 2,70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한 거 나는 이 실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세곤도도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색성 부분에 대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연색성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연색성은 뭐냐 그러면 태양광에서 봤을 때 본연의 색깔을 몇 프로 정도 나타내냐. 80, 이제 라80이라는 거는 80%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물관이라든가 저 갤러리 이런 데 할 때는 연색성 95짜리를 쓰잖아요. 라 90짜리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80하고 95의 차이는 그 안경 앞에 뿌옇게 먼지가 껴있는 상태에서 보다가 그 먼지를 싹 걷어낸 느낌입니다. 진짜 느낌이 확 틀려요. 어떻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연설성 95짜리 하고 80짜리를 같이 켜갖고 한번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그걸 이제 권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 특수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뭐 거실 같은데, 주택 같은데도 보면 뭐 방습 조명이 있고 센서 조명이 있고 뭐 중간에 디밍이 들어가고 중간에 뭐 온오프 제어에 대한 뭐 어떤 특수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적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요 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요 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카페에 올려드린 제가 이 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장을 받게 되면 이 현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면하고 뭐 밑에 이제 보면은 요런 뭐 실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실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내가 계획할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누냐가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고 그거겠죠. 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주요 설계 포인트 해갖고, 뭐 나는 여기에 어떤 걸 중점으로 해갖고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특수 스펙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뭐 무형등이라든가 그 MRI하고 이제 CT 같은 거 찍는데 보면 자기장 관련해갖고 들어가는 거, 그쪽에 대한 법들도 있고요. 뭐 전파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충격 방지, 뭐 정신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 말고 뭐 폴리카보네이트 뭐 충격 방지해갖고 내수 테스트가 얼마고 이런 법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췌해갖고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해갖고 이 현장을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 표를 먼저 보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표에 정리 안 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적었죠.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보통 뭐 설계를 할 때 너 여기 왜 이 간격으로 했어? 그러면 뭐 저번 현장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감으로 대충들 얘기하시고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명확하게 내가 하는 근거는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설계 할 때. 그리고 뭐 조명 디자이너가 되면 그 동선의 이런 기준을 유지하면서 뭐 공간감을 더 주기 위해서 어느 쪽에 음영을 주고 뭘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갖고 그냥 요 정도로만 해갖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작성을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건 뭐 대단한 자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든 현장에 대해서 조명 설계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조도 맞춰야 되죠. 뭐 유지할 얘기가 나오면 유지할 맞춰야 되죠. 세건도 계획 기본적으로 잡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연색성은 기본적으로 다 80 이상 쓰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방습등하고 뭐 그 다음에 그 뭐 센서등 뭐 그 다음에 디밍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스마트 기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런 스펙에 대한 거 정리해 주는 거고, 내가 여기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뒀다는 스펙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근거 자료 이 정도도 안 집어넣고 설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저는 설계할 때 무조건 줘요. 그래야 또 나한테 전화도 안 오고. 여기에 없는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고, 뭐 설계 변경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갖고 이 표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하는 게 조명 설계의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배치를 해야 되면 배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도라는 게 뭡니까? 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조도는 면적 대비 광속이잖아. 그러면 적용할 등기구를 내가 선택을 할 거고, 그 선택된 등기구의 루멘이 얼마고 등기구가 몇 개가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CAD에 표현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방식을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전 현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감에 의존해서 하지 마시고, 요 지금 우리가 쓰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게 다이얼록스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그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기본 기능을 안 쓰셔 다들.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먼저 키시고요. 자, 리눅스를 켰습니다. 자, 리눅스를 키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갖고 제가 그냥 있는 도면 갖고 그냥 대충 실 부분에 대한 거를 대략적으로 해갖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냥 몇 개만 해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들어가면 OK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갖고 뭐 아파트가 됐든 거실이 됐든 뭐 상업 공간이 됐든 아니면 아까처럼 의료 공간이 됐든 간에 실드를 여러 개 그려야 되잖아요. 뭐 많은 거는 뭐 한 80개, 90개, 100개도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 이걸로 하게 돼도 뭐 중간에 추가해 갖고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누르시고 뭐 기준적으로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 갖고 그냥 3m 잡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베이스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제 카페 영상 캐드 영상 게시판에 가보시면 그 PDF로 변환해 갖고 이제 그 용량 정리하는 거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든 거고 요게 이제 용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하기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공고 드리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누르고 밀리미터 다음 마침. 아, 그리고 진짜 뭐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신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은 카페 활동 부탁드리고요. 좀 저도 힘이 좀 나게 뭐 좀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활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도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는 헷갈리니까 모는 종이 끄고 그 다음에 가이드 스냅 끄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드를 그냥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할게요. 한 실 4개 정도.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도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리눅스에서 실내 조명은 무조건 안쪽 선입니다. 바깥쪽 선이 아니고. 그래서 안쪽 선으로 해갖고 이렇게 따서. 자, 이제 벌써 실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실 2개. 그 다음에 뭐 실 3개. 원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해갖고 반복적으로 해드려야 또 아니까 그냥 몇 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데도 하나.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을 한 뭐 70개, 80개, 100개 그린다 그래봐야 이거 뭐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뭐 한 1, 20분이면 한 100개도 그려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뭐 대단하게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해갖고 오피스 등이나 뭐 아파트만 하더라도 평형별로 해갖고 이제 도면 하나에 놓고 한 층에다 다 돌리게 되면 실 그 정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이제 무브 툴 누르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룸 4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요 위쪽에 보면 2개가 있죠. 요게 이제 층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있잖아요. 1번 부분에 대한 거 요 실에 내가 그린 거 있지. 요걸 한 다음에 요걸로 들어가시면 요 실로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모든 세팅이 이제 초기 세팅이기 때문에 그리드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요거 끈다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갖고 여기를 뭐 제가 이제 한 300룩스나 정도로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0룩스 정도를 맞춰야 되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나는 매입등으로 해 갖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이지 룩스라고 있죠. 그럼 이지 룩스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기구가 있으시면 여기로 들어가셔 갖고 뭐 필요한 등기구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하기 쉽게 그냥 안쪽에 있는 여기 뭐 매입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매입등하고 애드도 해갖고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등기구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디파이 들어가면 165에 150, 165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밑에 00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형입니다. 자, 그래갖고 오케이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이 창이 뜨죠. 그러면 내가 여기 몇 룩수로 한다 그랬어. 그럼 200룩수로 한다 그랬으면 아이고 200룩스로 한다 그랬으면 여기 기본적으로 해갖고 6개 정도나 5개 정도의 기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배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갖고 6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보수율은 0.8 해갖고 보편적으로 잡죠. 근데 LED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더 잡아도 됩니다. 0.9 정도 잡아도 되는데 0.8 보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EN 유럽 규격으로 해갖고 들어왔다 그러는 건데 요거 이제 영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누르셔갖고 카메라 누르신 다음에 번역 누르시면 밑에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리는 그 클린 룸 있잖아요. 깨끗한 룸, 뭐 매일 청소하는 그런 룸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 거고, 요 두 번째 건 뭐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등의 위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등이니까 천장에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내 기준은 200룩스다. 그럼 요렇게 해갖고 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내가 200룩스가 맞나 아니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갖고 들어갔어. 그러면 265룩스니까 충분하잖아요. 그죠? 256룩스면.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지금 바닥의 반사율, 벽면의 반사율, 그 다음에 천장의 반사율을 모르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칼콜룩스로 들어가셔갖고 칼콜룩스 매니저를 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뉴를 보면 온리 다이렉트라고 뭐라고 떠있죠. 그럼 요거를 체크를 하고 스타트를 치세요. 이건 뭐냐 그러면 반사율을 배제한 그 중간에 이제 직광속 부분에 대한 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34 나왔죠. 아까 276이었는데 거의 한 40 룩스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뭐냐 그러면 요렇게 돌렸을 때 내가 돌리기로 한 기준에 뭐 10% 내외로 빠진다고 그래도 뭐 그 200룩스를 했는데 10%면은 뭐 한 180룩스 정도가 되더라도 그 기본적인 완전 까만 암실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조도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조도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200 정도로 했으면 그 한 10% 내외로 해갖고 하시고 그 뭐 좀 더 업되는 게 최대한 맞추는 게 좋겠죠.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를 더 넣든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해갖고 하면 일단 등기부에 대한 수량이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로 들어가셔갖고 여기는 이제 이미 해갖고 6개 정도면 내가 필요로 한 이 매입동으로 이 공간을 설계할 때는 그 6개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내가 200룩스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에 요걸로 플로우로 들어간 다음에 요 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름을 무조건 바꿔주셔야 돼. 여기 해갖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리네임 있죠. 요거 누르시고 뭐 저는 그냥 009 숫자로 할게요. 뭐냐 그러면 이게 룸이 나중에 뭐 70개, 80개, 90개가 되게 되면 그때 이름을 적으려고 그러면 그거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배치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룸 눌러갖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거 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내가 300룩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지 룩스를 누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평판 조명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아까 가져온 게 보면 여기 매입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요거를 누르시면 그 조명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판 조명을 하고 싶으면 여기도 아마 기본에도 평판이 있을 거야. 있네요. 그러면 애드도 해갖고 들어가 보면 중간에 모디파이 해서 보면 34와트고 4100 넣으면 한 620, 600 정도의 사이즈가 있네요. 근데 이 사이즈를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캐드 배치를 할 때 심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게는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09 해갖고 그냥 이름만 바꿔갖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200룩스, 한 300룩스 정도를 그냥 잡을게요. 뭐 실에 대한 개념. 왜냐면 이제 실별로 해갖고 아까 그 기준표가 있으면 여기 몇 룩스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등기구 자체를 제가 아까 평판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300룩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개 정도가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가로배열, 세로배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추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그 등기구 배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등기구 수량을 뽑고 이 표를 보고 제가 이제 도면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바닥에 가구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이 등기구를 넣었을 때 이 기구가 2개 정도는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조도가 나오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 보수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룸의 상태 뭐 클린룸이냐 뭐 밑에 이제 쭉 떠갖고 보시면 명확한 거 나옵니다. 번역기로 해갖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리는 부분에 대한 거 그렇게 해갖고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칼콜룩스로 들어가서 반사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그 다이렉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그럼 여기는 지금 내가 필요로 한 거는 300룩스인데 400룩스가 넘어가잖아. 그죠? 근데 여기 하나 갖고는 부족하니까 2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렇게 해갖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갖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여기 제가 그 그래프 자체가 1000룩스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왠지 좀 끝쪽 부분이 많으니까 어두워 보이잖아. 그랬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제일 밑에 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ISO 들어가셔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9버전의 색깔을 10가지로 나눠갖고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색감을 뭐 이제 9버전 있으시면 거기서 작업한 파일을 이쪽에서 열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500룩스 정도에 맞춰 놓은 게 있을 거야. 제가 뭐 솔직히 이거보다 좀 더 나가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 전체적인 최대 조도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맞춰갖고 요 색감 부분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 필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스타트 치면은 이제 룸2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시리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서 리네임 해갖고 뭐 008 이렇게 해갖고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요걸 누르시면 요 룸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지룩스 누른 다음에 아 여기는 또 다른 펜던트 조명 같은 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뭐 이런 펜던트 조명이라든가 뭐 없나? 요거 좋다. 요걸로 해갖고 그냥 뭐 대충 넣을게요. 그러면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뭐 088로 그냥 갑시다. 뭐 이름만 바꾸고 사이즈가 1200. 아 이제 뭐 계산하기 쉽게 그냥 저는 1000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1000으로 해갖고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내가 몇 룩스 맞출 거냐 뭐 한 200룩스 여기도 뭐 한 200룩스 잡자고요. 뭐 이제 기준 그 표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그냥 저는 지금 임의대로 하고 있지만 그거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내번에 펜던트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해갖고 들어가 200룩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룸은 룸 상태와 보수율은 그대로인데 이제 등 기구 달리는 부분이 틀려졌죠. 그래서 요 높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 뭐 바닥에서 뭐 어떻게 해갖고 저장해서 몇 띄울 거냐 요걸로 해갖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클로스 누르시면 그 중간에 이제 보면 몇 룩스가 나왔냐 내가 필요로 한 룩스 뭐 아까 200룩스라 그랬나요 300룩스라 그랬나요 300룩스면 뭐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중간에 칼콜 룩스 해갖고 여기 칼콜 룩스 매니저 눌러갖고 다이렉트로 해갖고 반사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반사율을 알게 되면 그거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맞춰서 하시면 돼요. 159네요. 좀 부족하면 여기다가 뭐 매입등이라든가 몇 개 더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화이트 톤이면 이 정도로 가도 되고 만약에 블랙 톤에 가깝다 그러면 조명을 조금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 들어가셔 갖고 이제 여기 다시 들어가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또 이제 실 이름을 도면에서 확인하시고 뭐 이제 바꾸겠죠.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방 하나는 뭐 이제 창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한 150룩스 정도를 맞추겠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이지룩스 해갖고 조건하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매입등이죠. 처음에 있던 매입등으로 해갖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0룩스. 자 그러면 최소 2개는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얘가. 그러면 2개로 해갖고 잡고 크로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중간에 했을 때 봅시다 244고 반사율을 모르기 때문에 칼콜룩스 해갖고 중간에 다이렉트로 해갖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지금 제가 이걸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등기구 추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중요한 칼콜룩스 매니저에서 요 다이렉트도 꼭 계산을 해보라고 해갖고 이거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요걸로 숙지하세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누르시면 그 전체적으로 해갖고 지금 뭐 실이 있으면 쭉 해갖고 이런 식으로 등기구를 쭉 배치해서 나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등기구의 수량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량들이 나와.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냐면 밸런스에 맞춰서 뭐 오와이어를 맞추고 여기에 균제도가 있게 해갖고 뭐 어느 정도 균제도를 또 이제 보면은 여기 실내 조명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엑셀표에 보면 균제도 부분에 대한 것도 넣어놨잖아요. 뭐 균제도 0.5 이상 0.4 이상 뭐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요 균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균제도라는 게 그 채소조도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잘라갖고 조도 계산면을 맞추면 그 중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지금 파일 전체가 다 돌아갔잖아요. 그 V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영상으로 해갖고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 그 중간에 이거 전체적으로 요거 해갖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그냥 돌리시면 여기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팅하고 뭐 정 모르시겠으면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영어 되시면 다 설명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필요한 부분 체크하셔갖고 하시면 한 방에도 다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 1번, 저 009번 방으로 들어가서 그 간접 조명 부분에 대한 거 설치할 때 이게 이제 좀 저도 이게 프로그램 에러인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이 버전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해갖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간접 조명을 하나 가져올게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제가 요 컴퓨터가 이제 새 거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자료가 없어갖고 그냥 선일 걸로 해갖고 전에 받아놨던 게 있어갖고 이걸로 돌릴게요. 그래서 애드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1200이니까 제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으로 바꿀게요.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 뭐 기존 등기부 사이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하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느낌표 표시가 있으면 배강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안 만진 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확인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맹글 돌아갔을 때는 요걸로 해갖고 이렇게 각도 조절 해갖고 맞추시면 뭐 90도로 돌아가 있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등기구를 해갖고 간접을 설치할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간접 등기구를 하나 갖고 오겠죠. 그러면 다시 아유 이게 꼭 이렇게 되더라.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면 등기구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스타트 부분으로 들어가갖고 요 등기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롤링을 하는데 롤링할 때는 스냅을 키시고 돌리시면 90도 180도 딱딱 떨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봅시다. 배강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요 등기구 이런 상태의 배강이구나. 그러면 그 중간에 보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스타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구 배치를 할 때 그 뭐지 사람들이 요거를 이렇게 잡아갖고 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복사해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겹치고 막 이렇고 물론 뭐 겹침하는 것도 체크해갖고 여기 프로젝트 해갖고 그 여기 뭐 프로젝트 해갖고 들어가서 여기 체크라고 누르시면 중복된 객체는 여기 이 글 보실라 그러면 그 윈도우 들어가셔갖고 여기 제일 밑에 거 이거 누르시면 요 창의 밑에 이제 조명기구거든요. 이쪽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겹치는 데는. 근데 이제 지금 이 버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갖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등기구를 해갖고 누르시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메뉴 들어가서 딱 보시면 하나, 두 번째 거 있죠. 이걸 누르시고 직선 배열을 할 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끝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몇 개가 들어갈 거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제가 저 뭐 요거 7m 정도 7.25m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1m짜리 7개를 놓게 되면 오케이. 근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에는 그냥 일렬로 한번 바꿔갖고 하면 됐는데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일단 그게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해갖고 들어가고 그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보면 그 등기부에 대한 여기 이게 지금 90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90도면 맞는데 뭔가 에러인 것 같아 이게.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저거죠. 다시 해갖고 이거 누르고 여기를 다시 90도로 해갖고 바꾸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중간에 이게 등기구가 지금 삐져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등기구 센터점을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간격이 아까 7.25m였기 때문에 등기구 수량을 맞췄잖아요. 그럼 요거 누르시고 이제 수직 수평이동으로 해갖고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이고 자 요거를 누르시고 아이고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하얀 점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수평 이동을 해서 지금 스냅이 켜져 있구나 어쩐지 스냅을 끄시고요. 자 스냅을 끄시고 이렇게 해갖고 자 일단 끝스라에 해갖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맞추시고 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옆으로 가셔갖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시고 끝스라에 이렇게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해보시면, 그 중간에 이제 기구 자체를 저는 이제 밑으로 쓸어 내릴 건데, 뭐, 이거를 위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아까 제일 밑에 있죠. 요거를 만약에 바꾸시면, 180도로 바꾸시면 이제 위로 됩니다. 그래서 배경 보시면, 봅시다. 이거 해갖고 선택. 스타트. 위로 해갖고 이렇게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걸 해갖고 저는 아래로 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0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높이 자체는 여기 위쪽에 보면 2.5로 돼 있죠. Z축이. 그럼 요거를 그냥 3m로 해갖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해갖고 간접 조명이죠. 자, 그래서 요거 간접 조명을 해갖고 했고, 그러면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칼쿨룩스 해갖고 돌리시면 뭐 이제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체크, 이제 중복 체크 하겠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보면 뭐 여기는 지금 현재 몇 룩스가 나왔죠? 397 룩스가 나왔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간접 조명은 빼고 또 저걸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간접 조명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옆에 디밍 있죠. 그래서 요 제일 끝에 거 있죠. 요거를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시면 지금 중간에 이제 요거는 제가 꺼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칼골록스를 잠깐만요. 노우하고 그 중간에 이제 여기서 결과체에서 이제 3D 뷰를 한번 보여드려야 이해가 가실 거 아니야. 여기서 프로젝트 들어가서 칼쿨룩스를 일단 한번 돌릴게요. 아, 이게 지금 벌써 돌려갖고 그게 저게 돼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중간에 3D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간접 조명이 꺼진 걸로 등기구는 있는데 지금 꺼진 상태로 돼 있죠. 그죠? 이 벽 쪽에 맺히는 거는 그 매입등 부분에 대한 게 벽 쪽에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등기구 간격이 1m면 간격 자체를 벽에서 500을 띄우라 그러는 게 요 배gang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런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캐드 배치할 때 좀 신경 써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배치 부분에 대한 건 본인 스스로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켜진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고 여기 지금 꺼져 있는 거 있죠 요걸 다시 요렇게 키시고 그 다음에 그 칼콜룩스 해갖고 예스 해갖고 돌리시면 자 이렇게 돌아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3D를 해갖고 켜보시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켜졌지 이게 지금 등기구가 3m가 돼갖고 아마 배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시 설명을 드려야지. 또 이해를 100% 시켜 드려야 되니까. 아 이게 등기구가 지금 벽에 너무 붙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길이 조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뭐 화면에서 이렇게 찍으셔야 돼.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약간 뭐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그 중간에 그 칼콜룩스 돌려보겠습니다. 칼칼룩스 돌려보면 그 중간에 이제 3D 해갖고 돌려보면 자 벽면 부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시면 간접 조명 해갖고 저 쓸어내리는 조명이 돼 있겠죠. 물론 뭐 여기 등박스 달고 밑에다 하나 집어넣으면 조도는 더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좀 울퉁불퉁한데 여기 좀 스무스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그 칼콜룩스 있죠. 칼콜룩스 때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매니저 때리신 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요 점 3개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루미너스 뭐 해갖고 나와요. 그럼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요거를 그냥 그 베리 하이로 해갖고 오케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타트를 치시면 빛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중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룸 4로 되어 있는데 여기 009로 해갖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체크를 해보시면 아까 전에는 좀 울퉁불퉁한 것들이 이게 좀 저 떨어뜨려야 표가 나는데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그 기능 자체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켰는데 이거를 지금 간접등을 끄고 다시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루밀에 들어가셔갖고 요거 선택하시고 디밍 눌러갖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칼콜룩스를 돌리시면 뭐야 이거 잠시만요 8번 또
8번이 선택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네요. 자, 칼콜룩스 해갖고 돌려버리시면, 자, 이제 9번에 대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꺼졌죠. 그래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서 그 메뉴 부분에 대한 걸로 들어가셔갖고, 그, 중간에 이제 격등 부분으로 해갖고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택한 다음에 하나씩 끄면 돼요. 뭐 여기서 해갖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해갖고 요거 해서 이렇게 꺼버리면 개별로 해갖고 꺼서 등기부가 꺼졌을 때 계산도 다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 전체 층으로 해갖고 전체를 돌리게 되면 제가 여기 보면 그 PPT를 보여드리면 중간에 이제 그 뭐죠? 잠시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뭐 최소값하고 평균값하고 최소값을 넣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최소값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해갖고 떨어지면 부족한 거는 그 저기 채우려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많은 거는 그 저기 뭐지? 뭐 줄이는 거는 뭐 램프 와트수를 줄이거나 뭐 SMPS로 뭐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해서 그 현저히 적으니까 최소값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제 주요 실들은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하고 이미지하고 해갖고 다 보여드리지만 이제 중간에 실들이 예를 들어갖고 7, 80개가 다 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거 저게 실을 그리는 이유가 내 설계 의도에 맞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랬으니까 전체 뭐 실을 한 7, 80개를 다 그렸어. 그러면 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데이터가 어디 나오냐? 리눅스에서 해갖고 들어가셔갖고 플로우 해갖고 프로젝트 있죠. 여기 들어가셔갖고 제일 밑에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돌리는 데에 대한 전체 면적과 와트당 그 저기 그 뭐죠? 그 제곱미터당 와트 소비량, 그 다음에 총와트 수, 사용 등기구, 그 다음에 요 실별로 해갖고 그 여기 보시면 뭐 RUG 값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미니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평균 미니멈, 뭐 하여튼 뭐 평균 미니멈, 그 다음에 균제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뜨거든요. 그러면 요 데이터 자체를 제가 복사해 갖고 여기다가 나머지 실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이미지 다 넣기가 그거 굳이 뭐 제가 70개 80개 되는 거 다 넣어준다 그래봐야 솔직히 그쪽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해갖고 배치가 됐어. 그러면 요게 이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 리눅스에서.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갖고 저희가 전체 해갖고 평면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그 실에 지금 무슨 등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CAD로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CAD로 배치를 할 때 이게 지금 중간에 보면 처음에 이제 CAD를 받게 되면 뭐 CAD 베이스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이제 배치 자체는 그 CAD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한번 설명해 갖고 드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공직의료 그 뭐 하여튼 그 제가 받은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현장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받으면 아마 용량이 엄청 클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참 요약이 잘 된 도면이에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레이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색상별로 해갖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속성을 자기가 다 이렇게 글로 해갖고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 내가 여기다 A를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뭐 선을 하나 그렸어.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갖고 제가 요쪽 레이어로 옮기고 싶으면 또 위에 그 레이어 창 열어갖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요걸로 해갖고 요걸 선택을 하시고 요걸 딱 누르시면 이게 색깔이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기능을 따라서 이 레이어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 폴리선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성질 변형은 안 되지만 이 레이어로 옮겨진다는 내용이야. 그냥 지금 바이 레이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CAD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런 파일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기 폰트도 그렇고 뭐 목차도 그렇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면 필요한 도면이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천장도에다 배치를 해줬어. 왜냐면 여기다가 그 배치 자체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여기 그 바닥 패턴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도면을 가지고 배치를 했지만 어차피 천장도로 옮겨갖고 천장도만 해갖고 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쪽에서 또 뭐 여기 나오는 게 그 인테리어 도면에다가 넣어주는 게 오히려 보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제가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걸 지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뷰포트를 잡고 뭐하고 하면 여기 레이어도 많고 그 중간에 엄청 버벅대요.
엄청 버벅대기 때문에 그 도면 작업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도면 빼고는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원 도면의 자체에 대한 건 제가 안 건드릴 겁니다. 이 엔터, 그 다음에 봅시다. 밑에 남아있는 것까지 이거 전부 다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PU 하고 엔터. 그래서 뭐 필요 없는 항목들은 모두 제거를 해서 최소 파일로 해갖고 이제 해야 저희가 작업할 때도 쾌적해요. 이거 아까 전체 다 내비두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컴퓨터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일부러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캐드 해갖고 지우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는 제가 이제 저번에 뭐 레이아웃 해갖고 정리하고 했던 거는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 영상을 찍은 거지.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중간에 여기 배치 탭 있죠. 배치 탭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여기 그 뭐지, 모형에 있는, 모형입니다. 지금 현재 까만색이니까. 모형에 해갖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 이게 원래 뜨면 안 되는데 뜨네. 여기 그 중간에 이제 배치 탭으로 들어가서 갖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갖고 그 중간에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눌러갖고 이제 그 템플릿 만드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요걸 눌러갖고 하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가 안 뜬다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배치 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배치 탭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지금 만들 건 모든 CAD 파일은 A3 420에 297 기준으로 해갖고 가로배열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갑니다. 세로 배열은 297에 420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A3를 만들 거기 때문에 A하고 3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요청이 뜹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프린터는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저는 DWG PDF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는 여백이 없는 거를 찾기 때문에 그 저기 ISO 전체 페이지 420에 297로 해갖고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풀로 그대로 내비둘 거고,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중간에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없음으로 하고요. 뭐 회사에서 쓰는 그 요 파일이 있으면 플러스 파일이 있으면 그걸로 해갖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투명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성향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현재로 설정, 닫기. 그러면 여기 지금 중간에 뭐 있었는데 이게 좀 틀려졌을 거야. 그래서 A3로 해갖고 이게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OP라고 쳐보시면 그 화면 표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놓고 씁니다. 그 보통 보면 아마 할 때 뷰포트 작성해갖고 이게 아마 이게 체크되어 있을 텐데 저는 그 필요 없어갖고 그거는 안 나오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체크해놓고 쓰니까 요것도 참고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도각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해갖고 만들 때 뭐 사이즈가 뭐 스케일을 막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 그대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해갖고 A3 사이즈로 맞춰서 주셔야 돼. 그래서 모든 도면의 축척 기본은 그냥 A3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A1도 원으로 잡아도 되지만 보통 요새는 이제 그 A3로 잡으니까 그 도각의 이제 바깥 프레임 있잖아요. 그게 420에 297로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각을 갖고 올 때,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게 I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요 창이 뜹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근래에 썼던 뭐 도면상에 있는 뭐 그 도면상에 있는 블럭들 뭐 가져오는 거. 뭐 현재 도면층에 있는 블럭, 그 다음 뭐 최근에 썼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뭐 최근에 썼던 게 심볼들이 없네요. 제가 썼던 게.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제일 위에 요게 이제 그 바깥 파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누르시고 여기 보면 도각이라고 있죠. 도각이라고 있고 요거를 열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0, 0 해갖고 엔터를 치셔. 그러면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창 그냥 닫아 버릴게요. 그럼 요렇게 해갖고 들어갔어. 자, 그러면 요거를 딱 해갖고 이제 저는 기본으로 해갖고 요거를 복사해서 계속 쓸 거예요. 그 도면 자체를. 그러면 요렇게 해갖고 이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뷰포트 해갖고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M하고 그 다음에 V입니다. MV,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이제 그 까만 선 기준 있죠? 여기서 해갖고,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잡습니다. 해갖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이거 이제, 안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제 이런 표시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스케일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 스케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밑에 보면 뭐 요새 것들 이렇게 해갖고 돼 있으면 도면 누르시면 옆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도면이 보면 얼마로 돼 있냐, 축척이. 이렇게 고맙게도 A3 했을 때 1대 25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250대 1이라고.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갖고 그 중간에 이제 대충 내비두고요. 스케일 자체를 여기서 눌러갖고 그 1대 250을 하면 돼. 근데 없네? 1대 250이. 그러면 여기 사용자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세요. 추가를 누르시고 1대 250 하고 그 다음에 용지 단위는 1로 내비두시고 여기 뒤에를 250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중간에 1대 250이라고 딱 떠요. 그러면 요걸 해갖고 맞춰. 그 다음에 마우스 그 스크롤을 굴리지 말고 요 칸에다 이렇게 딱 맞추시면 요 스케일 자체가 지금 1대 250 딱 맞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1대 250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여기 회색 톤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안에 클릭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 보이시죠? 요게 보이시면 안쪽이 클릭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LA 치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VP 색상이라고 있죠. 그러면 요 색상을 전부 저는 검정색으로 바꿔버릴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갖고 제일 위에 거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제일 밑에 걸 누르면 이렇게 해갖고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색깔 아무거나 누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해갖고 딱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백색 종이기 때문에 흑색으로 해갖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흑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시스템에 잡아있는 색상들이나 이렇게 설정 잡아놓은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냥 그 중간에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 부분에 대한 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뭐지? 그 HA비뉴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들 제가 거래를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색 도면에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심볼 자체를 빨간색으로 해갖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뭐 여기 VP 선 가중치 해갖고 이거는 지금 그 뭐냐 그러면 그 본 도면은 안 만지는 거야. 본 도면은 그대로 내비두고 내가 내 스타일로 해갖고 그냥 맞추는 거고 베이스 도면 자체 이제 뭐 그 투명도 같은 경우 VTN 투명도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요것도 뭐 한 50% 잡든가 뭐 이거는 그 본인들 취향입니다. 취향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잡고 자 그렇게 해갖고 잡은 다음에 저는 이거 꺼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꺼버리고 자 그러면 지금 베이스 정리하고 뭐하고가 다 끝났어. 여기 이제 중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모형으로 들어가 갖고 아마 이게 굴러온 도면이기 때문에 편집해 갖고 이거 다 지워 버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 갖고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플러스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새 페이지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단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갖고 이동 또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작성 끝으로 이동해 갖고 이렇게 복사를 여러 개를 합니다. 이동 또는 복사 4번 작성 2번 끝으로 이동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필요한 수만큼 쭉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요거를 파일 해갖고 내보내기 뭐 템플릿으로 저장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누르면 요대로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케일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열쇠 있죠. 요걸 딱 잠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하면 돼. 모형 들어가 갖고. 왜냐면 타 전기업체에서도 우리 그 모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배치를. 그래서 그 배치를 쓰기 위해 갖고는 그 중간에 모형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배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 여기서 했던 거 지금 보면 그냥 이거 그냥 하나 복사해 갖고 일부분 그냥 복사해 갖고 가지고 올게요. 복사해 갖고 CO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요. 뭐 배치하시는 거나 심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 그래서 그거는 부연적으로 설명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라이팅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조명 배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갖고 꼭 레이어를 추가하셔야 돼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그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대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 C 해갖고 지금 이쪽으로 해갖고 들어가서 컨트롤 V를 하면 여기 선택을 하면 없던 레이어가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갔지? 라이팅이라는 레이어가 LA라고 치면 그 중간에 레이어 창이 뜨잖아요. 여기 라이팅이라고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흰색으로 해갖고 생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일단 꺼버리고 그냥 대충 배치를 할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M 해갖고 직교 꺼버리고 이제 대충 그냥 이거 그냥 뭐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뭐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배치하기도 귀찮아 갖고 그냥 이게 원래 배치하는 게 되게 그 일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중간에 그 뭐지 제가 그 캐드 게시판 보면 그 배치하기 쉽게 해갖고 하는 거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이제 내가 그 레이어를 했는데 추가된 레이어잖아. 추가된 레이어다 보니까 본 색깔 그대로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LA 눌러갖고 눌러보시면 그 VPN 색상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이팅 보면은 흰색으로 돼 있잖아. 다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라이팅 색깔 자체가 뭐 그 별도로 제가 이제 흰색 레이어를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 이제 필요한 색깔 있잖아요. 필요한 색깔은 중간에 그 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해갖고 나타내게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타내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 더 빨간색으로 해갖고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하고 뭐하고 해갖고 이제 배치도가 해갖고 다 열렸잖아. 근데 지금 똑같은 뷰포트로 잡아놔갖고 지금 그 뭐지 레이어 특성 부분에 대한 거는 레이어마다 이제 그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갖고 배치도 하게 되면 수량 집계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층 배치도니 스케일 몇으로 했니 이런 것들 만들잖아. 그죠? 그럼 요걸 그냥 제가 복사해서 요거는 뷰포트에다 작업을 한 겁니다. 뷰포트에다가. 모형에다 작업한 게 아니고 뷰포트에다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응?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C. 야, 이게 250배 커졌나 보구나. 아, 짜증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컨트롤 V. 에헤이. 이거 제가 아까 실수해갖고 요 도면 자체가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스케일 해갖고 아마 250배 키우면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용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또 버벅대네요. 그쵸. 이게 맞지. 아까 뭐가 문제였냐 그러면 저겁니다. 그 뭐라 그러지?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럼 요거 여기 안쪽 클릭해 갖고 요거 아이고 잠겨 있으니까 잠겨 있는 거 살짝 열고 마우스 선택해 갖고 요렇게 해 갖고 맞춰주면 됩니다. 전체 화면이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꼭 잠그시고요.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 저기 모형 자체는 그냥 등기구 배치만 있어요. 그 타 업체에서도 쓸 게 이거 말고는 없어. 배치 말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레이어 부분에 대한 거 꼭 추가하셔갖고 등기구 배치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하고 싶어갖고 뭐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름 바꾸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1층 뭐 배치도
뭐 대충 적을게요. 그냥 뭐지 한글 지금 왜냐 그러면 요 부트캠프로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해갖고 뭐 이름 다 바꾸면 되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 안쪽에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나타났죠. 그 다음에 잠겨 있는 거 열고 그 다음에 그 휠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올리셔갖고 그 두 번째 메뉴 이렇게 해갖고 잡아주고 뷰포트 칸수 딱 맞춰갖고 이렇게 뭐 확인해갖고 딱 놓으면 요것도 스케일 자체는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고 아니면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이제 잠그는 거는 꼭 잠그십시오. 잠그시고 나야 이제 나중에 이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거 아이고 여기서 그 요 표 있잖아요. 요 표를 복사해 갖고 컨트롤 C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V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제 뭐 맞춰갖고 쓰시면 그 중간 부분 해갖고 쭉 들어갈 거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이제 조명기구 사양표하고 그 다음에 총괄 수량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뭐 이제 1층에 들어가는 등기구 수량 그 다음에 2층에 들어가는 등기구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게 뭐 설치 상세나 뭐 라인 조명이 있으면 DC 회로도 뭐 이런 것들이 뒤로 쭉 추가돼 갖고 붙습니다. 그러면 요 뷰포트에서 작업해 갖고 주면 그 뭐지 기본적으로 해 갖고 그 뭐지 다 그냥 진행하면 나중에 그 프린터 자체도 제가 그 캐드 영상에 보면 한 번에 출력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출력을 하시면 출력할 때도 PDF 변환해서 보내잖아요. 그 할 때도 한 장 한 장 프린터 안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갖고 설계를 해갖고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하는 사람 중에 제가 그거 작업해 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모형에 들어가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그 뭐 스위치가 이쪽에 있다. 그럼 뭐 간접등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게 있다 치면은 그냥 이거 뭐 중간에 제가 봤을 때 뭐 직선으로 그냥 쭉 해도 되고요. 직선으로 쭉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화살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요 복사해갖고 CO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워. 뭐냐 그러면 그 우리가 회로도는 그려줄 필요 없어요. 회로도는 그려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해갖고 들어가게 되면 그 뭐지? 그 현장마다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T 누른 다음에 그냥 엔터 치고 아 이건 뭐야? 왜 이게 또 주석이 뜨죠? T 텍스트 그죠? 텍스트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치고 TO 해갖고 땡땡이 찍고 뭐 땡땡이 일실 아이고 일실 1번 스위치 해갖고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해갖고 아이, 또 높이가 몇이야? 350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뭐죠? CO 해갖고 찍고 아이고 하나씩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 부분에 대한 그 동선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해갖고 요 화살표 해갖고 뭐 하나 더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 실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딘가에 스위치가 위치할 거고 그 위치를 알면 그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그 그룹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그럼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뭐 3번 스위치, 4번 스위치 요렇게만 해갖고 주면 나머지는 전기 쪽에서 다 알아서 할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 실 어딘가에는 벽에 스위치가 있어요. 중앙 제어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해갖고 일부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공시설들 외에 그 중간에 뭐 일반 거실도 그렇고 안방도 그렇고 스위치가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1구짜리가 있고 2구짜리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쪽에 어떻게 연결하라고는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여기 설계를 했을 때 그거를 전기 쪽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조명 부분에 대한 스위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거 켰을 때 이거 켰을 때 뭐 간접등 켰을 때 그 다음에 뭐 보조등 켰을 때 독서등 켰을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씬을 짰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갖고 요렇게 뭐 몇 번 스위치 몇 번 스위치 해갖고 총 스위치가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거는 도면을 보면 알 수 있게 표현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여기 DC 있잖아요. DC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이건 지금 뭐 AC로 돼 있으니까 제가 회로도를 별도로 안 넣었는데 그 저기 뭐죠 TO 그걸로 그냥 연결하는 걸로 해놔서 만약에 이제 DC 등기구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SMPS 함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2차 개통도는 그려줘야 되겠죠. 뭐냐 그러면 기구 특성에 따라 갖고 뭐 3개씩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중간에 뭐 10m씩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도면상에 표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들 할 때 외부 조명할 때 기본적으로 해갖고 DC회로도 다 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찍을 때 그때 회로도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거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외부등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올렸던 자료 보면은 그 룩스를 니트로 환산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관 조명도 마찬가지야. 그 지역마다 여기에 규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조례기 때문에 필수 사항이잖아. 이런 실내 조도처럼 공고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필수사항 부분에 대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한 그 룩스를 만들어서 니트로 환산하면 여기 몇 와트 정도의 등기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 날 때는 그 옥외 조명 설계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내 조명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그 중간에 이제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설치 상세 들어가고 뭐 이제 부연 설명해갖고 몇 가지 더 들어가겠죠. 뭐 제품 상세 디테일도 들어갈 거고 뭐 사양서를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넣었지만 원래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정도만 그 실내 저 관급 쪽에서는 뭐 진행해도 뭐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일부러 만들어 갖고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평판이라든가 매입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설치 상세 솔직히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뭐 해갖고 뭐 MD1, MD2 해갖고 그냥 페이지 하나씩만 추가해갖고 넣어주면 도면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설계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부수적으로 해갖고 인테리어와 협업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공간에 어둡고 밝고 인면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보여지는 시선, 그 다음에 사람의 동선들을 감안해갖고 이 공간을 일반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고급스럽고 어떤 하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명 디자이너예요. 근데 저 일하면서 몇 명 못 봤어요. 진짜 한 명, 2명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뭐 본인들 명함에다 조명 디자이너라고 해갖고 들어왔는데 조명 디자이너면 기본적으로 해갖고 실내 조명이면은 인테리어 쪽 공정은 100%다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인테리어에 필요한 뭐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야지 협업이 되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게 힘든 게 실내는 뭐 선 하나 뚫고 나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지만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외부로 선이 하나 뚫고 나오기 위해 갖고 방수층 건드려야죠, 소방층 건드려야죠, 단열층 건드려야죠, 마감재도 그 분열하고 저거 해갖고 다 해야죠. 그럼 그걸 해갖고 선을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선을 뽑을 때 어떤 공정으로 되는지를 알아야 가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고이고 내가 등기구 설계했는데 물이 고이고 그러면 여기에 물이 배수 드레인이 어떻게 가고 이게 만약에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서로 협업이 돼야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옥외 조명 같은 경우는 조경도 알아야 되고 토목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돼요. 인테리어도 알아야 되고. 근데 실내 조명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이 벽이 세워지고 이 벽이 세워지면서 이 벽은 무슨 기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우러야 조명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본 틀로에서 벗어나고 조명 설계자가 되려면 최소한에 지켜야 되는 게 제가 오늘 긴 영상 찍으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 내서, 물론 뭐 많이 바빠갖고 영상을 못 찍고 있지만 또 시간 내서 꼭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